만약 지금 판매의 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트렌드를 읽는 눈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는 눈, 둘 중 하나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아이템이 떠오르고지는 온라인 판매의 바다에서 과연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갖게 된다면 온라인 셀링에서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쿠팡 실전학습소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트렌드에 홀려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한 셀러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성공하는 셀러의 안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20대 후반의 셀러입니다. 저는 평소 주변에서 센스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내세우는 제 장점은 트렌드를 읽는 눈이었죠. SNS와 해외 쇼핑몰을 늘 모니터링하며 다음에 뜰 아이템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의 소소한 성공 경험을 만들어냈고, 저는 온라인 판매 별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눈? 많은 셀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죠. 다음에 뜰 아이템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저도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트렌드만 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해외 SNS에서 한 가지 아이템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휴대용 미니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휴대용 선풍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무조건 대박 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이런 제품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제품을 말씀하시는지 왠지 알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한 상품이 맞다면 실제로 외국에서는 정말 잘 팔렸던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을 국내에 들여오는 전략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문화와 환경이 다른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인기를 끌까요? 과연 이 셀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너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뭐에 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테스트도 없이 그냥 저희 직감만 믿고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빨리 판매하고 싶은 마음에 경쟁사 가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높은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시작했죠. 테스트 없는 대량 발주. 정말 제가 다 등에서 땀이 나는 위험한 베팅이었네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시장 반응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량으로 판매를 진행해 보면서 일 조회수, 클릭률, 전환율, 리뷰 같은 지표만 확인해 봐도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도착하고 바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신경 써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광고도 평소보다 많이 걸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판매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사람들이 이 제품을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께 손까지 벌려가며 얻은 자금으로 더 많은 광고비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광고를 더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광고비만 늘리는 건 마치 불이 안 붙는 장작에 기름만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니죠. 제품 자체의 경쟁력,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한 달 동안 판매한 수량은 전체 재고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죠. 먼저 경쟁 제품을 조사해보니 이미 비슷한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미 팔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뷰를 분석해보니 국내 소비자들은 소음이 너무 크다,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죠. 해외와 국내의 소비자 니즈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무작정 트렌드만 쫓다 보니 기본적인 시장 조사를 놓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뼈아픈 깨달음이지만 정말 값진 경험을 하셨네요.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국내에서 안 팔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문화적 차이, 사용 환경의 차이,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의 차이죠. 주목할 점은 이 사연자분이 리뷰 분석을 통해 진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데이터가 트렌드보다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가격을 대폭 낮추고 다른 여름 용품과 함께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죠. 개별 마진은 크게 줄었지만
적어도 완전한 손실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당장 헐값에 처분해도 손해가 너무 큰 일부 재고는 다음 여름 시즌까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보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시즌이 돌아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팔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훌륭한 위기 대응법이네요. 많은 셀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재고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초보 셀러분들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원가 혹은 그 이하로 할인.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죠. 두 번째, 묶음 판매. 이 사연자분이 선택한 전략이죠. 마진은 낮아도 회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절성 상품 보관. 이 경우 보관 비용과 시장 변화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필수입니다. 네 번째, 기부하기. 기부를 통해 세금적인 혜택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는 트렌드만 보고 달려들지 않고 항상 먼저 이 제품이 정말 우리 소비자들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합니다. 새 제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하고 소비자 반응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실패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셀러로서의 성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셀러 여러분, 저처럼 직감만을 믿고 밀어붙이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믿어야 할 건 오로지 데이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눈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는 눈 중에서 셀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자신의 직감과 취향만을 고려한 소싱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시장 조사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성공하는 셀러라면 반드시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해외 트렌드나 소셜미디어의 인기만 보지 말고 국내 소비자의 실제 니즈를 먼저 파악하세요. 감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판매 데이터와 소비자 리뷰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대량 주문 전에 반드시 소량 테스트를 통해 시장 반응을 확인하세요. 경쟁 제품의 가격, 품질, 리뷰를 철저히 분석하세요. 트렌드를 읽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셀러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지 쿠팡 실전학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셀러들에게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